건강식품 하나만 먹으면 내 몸은 너무 좋아질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저는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원료도 제가 수입을 했습니다. 좋은 원료가 정말 많아요. 자연에서 오는 말씀드리는 그 원료들, 우리가 순수한 그 채소나 과일이나 약초들을 그냥 먹는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부원료들이 들어갑니다. 증진제도 들어가고요. 얘네들을 딱딱하게 굳히는 이런 부영제들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콩기름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 보통 오메가6 성분이 있어서 우리 뭐 카놀라유라든가 이런 거 먹지 말라고, 데이도 먹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방송에서 봅니까? 근데 저희가 먹는 그 연질 캡슐이요. 저희 회사가 연질을 또 되게 잘 만들었거든요. 그 연질 안에는요, 여러분도 놀라실 거예요. 그 안에는 진짜 우리가 먹어야 할 성분은 저는 냄새만 스쳤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속골이라고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 안에 거의가 식용유입니다. 그게 젤라틴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요즘은 식물성도 많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돼지 그 젤라틴들, 뭐 소껍질 이런 것들을 만들거든요. 그런 게 물론 몸속에 들어가면 좋지도 않겠지만 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식용유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내용 모르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몸에 축적이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현대인들이요, 정말 이 환상에 젖어 삽니다. 건강식품 하나만 먹으면 내 몸은 너무 좋아질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저는 이건 착각입니다. 실질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여러분들이 많이 드신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리하도록. 왜냐면 원래 이건 비타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들어낸 게 자연에 보니까 너무 좋은 성분들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 채소 과일 안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더라. 이걸 추출해서 합성을 해서 만든 게 바로 우리 영양제예요. 그런데 그게 산업사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확대되니까 이게 시장의 어떤 증대가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떤 기업화가 되다 보니까 많은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불안 마케팅이 전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TV를 보고 계시다가 내가 관절이 안 좋은데 관절 광고가 나오는데 저걸 안 먹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불안했었어요. 좀 불안해서 그걸 꼭 먹게 되더라고요. 주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회사에 없는 거면.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내가 체중을 좀 감량하고 싶은데 예쁜 모델들이 나와서 막 이러면 그거 안 드시고 싶어요? 드시고 싶죠. 먹으면 금방 빠질 것 같죠? 근데 빠지시던가요? 다시 요요되지 않던가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연에서 온 정말 말 그대로 채소와 과일, 조금 번거롭긴 합니다. 물르기도 하고요. 냉장고에서 오래 있으면 상하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에게 귀찮음은 좀 주지만 그것들을 자연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우리의 몸은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자연의 식품을 드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요. 권해드리는 게 아니라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건강식품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게 되면요, 건강함을 잃게 되세요, 오히려.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잘 챙겨 드신다면 여러분들의 건강은 좋아질 겁니다. 제가 안 걸릴 당시에 53kg였어요. 통통한 사진하고 제가 요즘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봐도 너무 웃겨요. 53kg에서 서서히 제가 채소 과일식을 아침 한 끼만 했는데 8kg가 감량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스스로 감사하는 것은 그 귀찮지만 제가 그걸 1000일을 넘게, 1100일을 넘게 매일 했더니 그냥 제 몸에 이게 또 습관처럼 배이는 거예요. 저는 수술하고 나온 날부터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모두 갖다 버리고 단 한 알도 지금까지 먹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몸은 너무나 건강하고 좋은 상태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암 수술을 이제 암이 걸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삶이 다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막 보게 돼요. 처음에 유튜브를 막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홍수예요, 홍수. 암에 대한 홍수. 뭐 정보가 정말 넘쳐나요. 근데 제가 어떤 게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사실은 안 봤는데요. 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자연식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저는 책과 논문들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이 넘쳐나는 홍수 속에서 건강식품 뭐가 좋다, 유방하면 뭐가 좋다, 간하면 뭐가 좋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술을 딱 하고 병원에서 하는 얘기는요, 건강식품을 먹지 말라였어요. 특히 뭐 홍삼 같은 거는 굉장히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직접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제가 먹는 약과 충돌되는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셨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저에게 건강식품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책에서 읽었던 내용들과 흡사한 얘기들을 의사 선생님들께서 해주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 사람들은 갈구하고 찾아요.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저하고 같이 이렇게 그 암 하시던 분이, 그분은 건강식품을 너무 정말 저보다 더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니야, 나는 이거 먹고 좋아질 거야 라는 믿음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수술하시고 병기도 저보다 더 작았어요. 그런데 알게 됐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이 전이 되시고 그분은 계속 건강식품을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말릴 걸, 그때 그걸 못한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헤매지 마시고요, 정말 채소와 과일을 한번 드셔보세요. 그것만큼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건 없고요. 또 항암 중에는 여러분들 잘 드셔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골고루 드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식품은 빼고 골고루 드세요. 우리 자연에서 온 생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고기도 드실 수 있고요. 고기도 붉은 고기보다는 닭고기나 이렇게 흰살로 된 단백질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저는 그것도 좋지만 채소와 과일에서 우리가 인간이 흡수할 수 없는 영양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소와 과일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목숨이 달리는데 1,000만 원인들 아깝겠습니까? 1억인들 아깝겠어요? 여기 한국에서 병이 걸렸는데 미국으로 날아가서 치료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게 그만큼 생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박하다는 거예요. 절박하고, 그런 분들을 저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안 좋은 거 이거 먹어도 좋다고 하면 드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암 환자들에게 어떤 상품을 가지고 막 이야기할 때는 저분들이 저걸 근거를 갖고 이야기할까? 그래서 저는 더 많이 찾아봅니다. 여전히 아니에요. 그럼에도 암 걸리신 분들은 그런 걸 찾아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을 보시더라고요. 유튜브를 보고 막 그 제품들을 구매하고, 그리고 암이 걸렸다고 하면요, 어디서들 그렇게 알고 오시는지 건강식품들을 그렇게 갖다 줘요. 저도 많이 받아봤어요. 제가 재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먹으면 좋대더라, 좋은 마음으로 보내주신 분도 많고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무거나 드시지 마세요. 특히 건강식품이요,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정말 보충해야 될 때는 의사 선생님이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거는 표준이 있어요. 이렇게 걸렸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기준이 된 표적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33%예요. 환자들이 해야 될 것도 또 있습니다. 나머지 60% 이상은 우리 환자들이 해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다 책임져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명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딱 되어 있는 것만 정해주고 이건 하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 의사 선생님들이 해주는 대로 여러분이 따르시면 되는데요. 그 이후의 식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암 환자인 자신이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또 1%도 있더라고요. 하늘에서 주는 그런 어떤 마지막 저의 운명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는 경우도 봤습니다. 하지만 60%에 달하는 건 바로 저희 암 환자들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세요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치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표적 치료.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난 암 치료 안 할 거야. 나는 암 걸렸는데 수술 안 하고 자연요법으로 할 거야.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현대의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암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표적 치료를 따르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케어하는 건 스스로가 하셔야 되는 60%를 꼭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66%네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1%는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여러분들 스스로 지키시기 바랍니다.